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벡터의 실수배에 관련된 문제인데, 벡터의 실수배는 문자에 관한 연산과 사실상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배를 적용해주면 먼저 분배법칙 적용되니까 마이너스 2배 벡터 A 더하기 2배의 벡터 B 3배의 벡터 A 더하기 6배의 벡터 B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은 벡터끼리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자, 벡터 A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벡터 A 더하기 8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 적용해주면 벡터 A 더하기 2분의 1의 벡터 B 마이너스 3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같은 문자끼리 또 같은 벡터끼리 계산해주면, 자, 이렇게 벡터 A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의 벡터 A 더하기 2분의 3의 벡터 B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 OA, BC에 대하여 벡터 OA를 벡터 A, 벡터 OB를 벡터 B, 벡터 OC를 M 벡터 A에 빼기 3 벡터 B라고 할 때 세 점 A, B, C가 일직선 위에 있도록 실수 M의 값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벡터 A와 벡터 B는 0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어떤 공식을 쓰면 되냐 하면 벡터 AB가 벡터 AC랑 평행할 테니까 여기에 한쪽에다가 실수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K배를 벡터 AC 쪽에다가 해줘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자가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벡터 AB 쪽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 AB는 벡터의 뺄셈에 의해서 벡터 OB 빼기 벡터 OA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벡터 OC는 벡터 AC는 벡터 OC 빼기 벡터 OA로 바꿀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알고 있는 벡터들을 자 대입하도록 합시다. 자, K배 벡터 B 빼기 벡터 A, 벡터 OC는 M 벡터 A 빼기 3 벡터 B에 벡터 OA를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을 지금 보면 우변은 벡터 A끼리 이렇게 모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M-1의 벡터 A가 될 테고 빼기 3 벡터 B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좌변은, 자, 분배법칙을 하면 K 벡터 B 빼기 K 벡터 A인데, 이거 좌변이 우변이랑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시다. 벡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이렇게 맞춰주고 나면 이제, 자, 벡터 A끼리 값이 같아야 될 테고, 그 다음 벡터 B의 앞에 있는 숫자가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K가 얼마가 나오나요? K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K는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마이너스 K가 M 빼기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M은 얼마죠? M은 4가 되겠습니다. 혼자 도전하기 3번입니다. 3 벡터 X 빼기 벡터 Y가 마이너스 벡터 A, 5 벡터 X 빼기 2 벡터 Y가 벡터 B를 만족시키는 4 벡터가 있다. 이때 벡터 X와 벡터 Y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M과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벡터 같은 경우에는 문자처럼 그냥 취급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식에서 우리가 마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식에다가 2배를 곱해주게 되면, 자, 6배의 벡터 Y, 벡터 X, 2배의 벡터 Y,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 그 다음 뒤에 식은 그대로 놔두고 2배의 벡터 Y, 벡터 B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변변 빼주면 벡터 X를, 벡터 Y를 소거할 수 있겠죠? 그럼 벡터 X가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될 겁니다. 자, 이 식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도록 합시다. 대입하고 나면 3배의 마이너스 2 벡터 A 빼기 벡터 B 빼기 벡터 Y가 마이너스 벡터 A가 될 테고, 마이너스 6배의 벡터 A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넘겨오고, 자,
마이너스 벡터 y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벡터 y는 마이너스 5 벡터 a에 빼기 3 벡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벡터 x와 벡터 y를 다 구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니까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 빼기 벡터 b에서 빼기 마이너스 5배의 벡터 a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 자 빼주도록 합시다. 계산해주면 3배의 벡터 a에 2배의 벡터 b가 될 테고, 얘가 바로 m 벡터 a와 n 벡터 b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자, 얘는 바로 자, m이 3이랑 똑같겠고, 그 다음 n이 2랑 똑같게 되겠네요. 문제에서 m, n의 곱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mn은 6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벡터 a가 0벡터가 아닐 때 벡터 a의 크기분의 벡터 a는 벡터 a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임을 증명하시오. 지금 문제에서 두 가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같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단위 벡터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단위 벡터인 걸 확인하는 거는 크기가 1인 걸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저 벡터의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측정해야 될 크기는 이 벡터가 되겠죠. 그런데 벡터 a의 크기라고 하는 이 벡터 a의 바로 이 크기는 그냥 숫자잖아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깥으로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벡터 a의 바로 얘에 대한 크기만 측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될 벡터가 단위 벡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향이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방향이 같다라는 뜻은 어떤 벡터가 방향이 같다라는 뜻은 실수배를 곱했을 때 이 k가 양수인 걸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곱해진 숫자는 바로 벡터 a의 크기분의 1인 거죠. 따라서 벡터 a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크기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네요. 거기에 역수를 취했으니까 숫자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 있지만 어쨌든 부호의 변화는 없게 되겠네요. 따라서 벡터 a의 크기분의 1이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벡터 a의 크기분의 벡터 a는 얘는 벡터 a와 같은 방향의 벡터입니다. 같은 방향의 벡터. 따라서 방향 같은 거 확인했고, 크기도 1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 AC의 중점을 MN이라 할 때 벡터 MN을 벡터 AB와 벡터 AC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타내야 될 벡터가 누구라고요? 벡터 MN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벡터는 벡터의 뺄셈을 이용하면 벡터 AN에서 벡터 AM을 빼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N이 A와 C의 중점이기 때문에 얘는 벡터 AC의 2분의 1이 될 겁니다. 지금 방향은 똑같고 크기만 반이니까 바로 벡터 AC의 2분의 1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벡터 AM 같은 경우에도 벡터 AB와 방향 똑같죠. 그런데 크기는 반으로 줄었으니까 2분의 1의 벡터 AB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다 풀었네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벡터 AB와 벡터 AC로 표현하라고 한 거니까 지금 표현이 끝났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합동인 두 개의 정육각형을 한 변이 겹치도록 붙여 놓은 것이다. 벡터 AB를 스몰 벡터 A, 벡터 BC를 스몰 벡터 B라 할 때 선분 제2의 중점을 M이라 한다. 세점 CMH가 한 직선 위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자, 이 뜻은 뭐죠? 벡터 CM과 벡터 CH가 실수배를 했을 때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줬네요. 1번 두 벡터 CM과 CH를 각각 A, B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벡터 CM입니다. 벡터 CM. 벡터 CM은 지금 누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표현해야 될 벡터가 바로 이 벡터입니다. 이 벡터.
자, 표현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이 CM이라는 벡터를 CJ로 갖다가 자 이렇게 JM으로 오는 벡터가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써보면 벡터 CJ 더하기 벡터 JM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 하면 벡터 CJ 같은 경우에는 벡터 AB와 평행하죠. 지금 벡터 CJ는 벡터 A와 평행합니다. 근데 방향은 다르죠. 그리고 크기는 2배이죠. 그래서 벡터 CJ를 우리가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CJ는 뭘로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로 바꿔주면 되고 JM도 마찬가지입니다. JM. 벡터 JM도 지금 보면 M이 J와 E의 중점이죠. 그런데 벡터 BC와 벡터 JE가 동일한 벡터인 거죠. 그러면 벡터 BC의 반이 바로 JM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벡터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CM은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의 2분의 1 벡터 B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벡터 CH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벡터 C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CH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벡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벡터 CH는 지금 M이 우리가 지금 지나는지 잘 모르지만 지날 거예요. 아마 자, 이 벡터를 표현하게 되는 건데 자, 이 벡터를 우리가 조금 더 번거롭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갖다가 좀만 두껍게 쓸까요? 펜 두께가 자,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가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CJ로 그다음 자, 이렇게 보냅니다. 아래로 자,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점, 종점이 일치하게 되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가지만 이 벡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bektor CH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CJ, 벡터 JE, 벡터 EH로 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벡터 CJ 알고 있죠?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라고 알고 있어요. 벡터 JE는 벡터 B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벡터 EH는 누구랑? 그렇죠. 벡터 CJ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라고 그냥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CM과 CH를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가 아까 뭐 확인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일직선 위에 있는 거 확인하고 싶을 때는 바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CM과 벡터 CH가 지금 실수배가 되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데 지금 숫자들을 보니까 이렇게 올 때 몇 배 해주면 되겠어요? 2배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벡터 CH는 2배의 벡터 CM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다? C와 M과 H는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일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